네, 7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HCl 10ml에 NaOH와 KOH를 순서대로 첨가할 때 첨가한 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의 단위 부피당 X이온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가와 나는 혼합 용액 A와 B에서 단위 부피당 양이온 모형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X이온이 뭔지 구해보게 되려면 먼저 처음에는 10ml 존재했죠. 그러므로 처음 이 단위 부피당 X이온 수에 부피를 곱하면 총 X이온의 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총 X이온의 수는 30N이 될 것이고 A에서는 총 30ml의 단위 부피당 X이온 수가 N이므로 A에서도 30N, B에서도 마찬가지로 60 곱하기 0.5 해줘서 30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X이온의 수는 반응 전과 반응 마지막까지 계속 같은 숫자를 유지하게 되므로 결국 우리가 X이온은 처음 존재했던 이온 중 구경꾼 이온인 Cl-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료를 보게 되면 용액 가와 나에서 단위 부피당 양이온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와 나는 A와 B 중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가 두 용액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양이온이 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넣은 것이 NaOH이기 때문에 결국 Na 플러스가 둘이 공통으로 존재하는 이온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는 Na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 세모와 네모가 뭔지 알아내야 되는데요. 지금 갈수록 부피가 증가하고 있죠. A에서 B로 갈수록. 그러므로 당연히 Na 플러스는 A에서 B로 갈수록 그 단위 부피당 양이온 모형이 감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 A고 가가 B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나가 A라면 그때까지 존재하는 양이온은 HCl과 NaOH가 만났을 때 양이온이 두 개 존재하려면 세모는 당연히 H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네모는 이제 H 플러스가 다 사라지고 구경꾼 이온인 K 플러스가 들어오므로 K 플러스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에서 보게 되면 나에서는 A이므로 부피가 총 30ml가 되겠죠. B에서는 부피가 총 60ml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단위 부피당 양이온 모형에 부피를 각각 곱해주면 Na 플러스는 30 곱하기 4를 해줘서 120개고 A에서는 마찬가지로 B에서는 60 곱하기 2를 해줘서 120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A에서 B로 갈 때 Na 플러스의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A를 기준으로 딱 A까지 Na 플러스를 첨가해주고 그 다음 B까지 KOH를 NaOH 그리고 KOH를 첨가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NaOH를 20ml 첨가했을 때 그 개수가 120개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NaOH는 120ml에 20ml에 120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HCl은 10ml에 우리가 H 플러스가 모형상 2개에 30ml를 곱해주면 총 60개가 존재해야죠. 근데 지금 OH-가 120개 존재하므로 H 플러스는 처음에 180개 존재해야 반응 후에 60개가 남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OH의 농도를 보게 되려면 KOH는 지금 B에서 K 플러스의 개수가 1개의 단위 부피당이므로 60ml를 곱해주면 60개가 존재해야 합니다. 결국 KOH는 우리가 넣어준 용액의 부피 30ml에 K 플러스가 60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 우리가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의 pH는 7보다 작다. 우리 A에는 여전히 H 플러스가 존재하므로 산성을 띠고 산성은 pH가 7보다 작게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 맞는 보기이고, 다음 니은 HCl의 농도는 KOH의 농도보다 크다. HCl은 10ml에 180개씩 들어있고 KOH는 30ml에 60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HCl의 농도는 KOH보다 크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B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Cl-2다.
B에 존재하는 이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B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혼합한 용액이죠. 그러면 우리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각각 180개, 180개씩 같으므로 결국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고 구경꾼 이온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Cl 마이너스는 180개, Na 플러스는 120개, K 플러스는 60개 존재하므로 Cl 마이너스가 180개로 가장 많이 존재하겠죠. 그러므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화반응 실험이다. 실험 과정은 HCl NaOH를 준비하고 HCl Vml를 비커에 넣고 NaOH 15ml를 조금씩 넣어서 NaOH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의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가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한 것은 A분의 B이고, 그럼 이 자료는 나중에 보고 현재 이 자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의 부피를 곱해주면 총 이온수만 남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라는 그래프가 이 꺾이는 지점이 일단 중화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또한 지금 1가 염기가 만나고 있으므로 둘이 반응을 했을 때 총 이온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가 더 많은 쪽이 총 이온수와 같다라는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중화점 이후에 NaOH 10ml, 그다음에 NaOH 15ml를 넣었을 때 총 이온 이 지점에서의 총 이온수는 2대 3이 되겠죠. 왜냐하면 중화점 이후에는 당연히 NaOH의 농도 곱하기 부피가 더 큰 값을 가질 테고 NaOH의 부피에 따라 결국 총 이온수가 결정되므로 부피 비인 2대 3이 총 이온수의 비인 2대 3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2대 3이라는 값은 여기에 존재하는 총 이온수인데 지금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의 부피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ml 넣어줬을 때는 N 곱하기 V 더하기 10이 될 것이고, 그리고 15ml를 넣어줬을 때는 1.2N 곱하기 V 더하기 15가 되겠죠. 그리고 N 약분해주고 이 식을 계산해주게 되면 3V 더하기 30은 2V 더하기 2.4V 더하기 36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V는 1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V는 10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가 NaOH를 아예 넣지 않은 초기 상태일 때는 N이 됩니다. 우리가 N은 생략하고 그냥 1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처음 HCl의 총 이온수는 그냥 10이 되겠죠. 1에다가 부피 10을 곱한, 그러면 HCl이 각각 5개씩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NaOH는 우리가 5mm의 중화점이 생성되므로 그리고 5mm에 5개씩 들어있다는 것은 15mm에는 15개씩 들어있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A, B를 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혼합 용액의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가 4분의 3n일 때 그 두 가지가 산성 염기성일 때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그 말은 즉슨 중화점 기준으로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가 이렇게 4분의 3n을 의미하고, 이때 우리가 구하는 값이 여기가 A, 여기가 B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A를 구해주게 되면 산성일 때에는 HCl의 농도 곱하기 부피가 더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를 구할 때 일단 부피는 초기 10ml에 A를 더한 값이고, 거기에 총 이온수는 HCl의 총 이온수 10개와 같게 되겠습니다. 이게 4분의 3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 B를 구해주려면 염기성일 때를 따져야 되는데, 염기성일 때는 NaOH의 농도 곱하기 부피가 더 큰 값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부피 10 더하기 B에 NaOH는 아까 15ml에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5개씩 존재했으므로 NaOH Bml에는
결국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비계씩 존재하여 총 2비계의 총이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값이 4분의 3을 의미하고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A는 3분의 10이라는 값을 얻어내고, 두 번째 식에서 B를 구해주게 되면 30 더하기 3B는 8B, 그럼 B는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A분의 B라는 값은 결국 3분의 10분의 6 약분해주게 되면 5분의 9, 즉 1.8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NaOH 수용액 100ml에 HCl을 조금씩 넣을 때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1가 염기, 1가 산이 만나는 것이므로 농도 곱하기 부피가 더 많은 쪽의 전체 이온수를 따르겠죠. 즉 우리가 이 나 지점이 중화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전까지는 염기성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산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처음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이 0.04라는 건 NaOH 100ml에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각각 0.02몰, 0.02몰만큼 존재하고, 또한 HCl을 150ml 넣어줬을 때 전체 이온의 양이 0.06이라는 것은 HCl 150ml에 0.06몰의 이온이 있으므로 H 플러스가 0.03, Cl 마이너스가 0.03ml만큼 03몰만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0ml에.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Na 플러스이다. 일단 우리가 NaOH와 HCl의 농도가 같은 것은 알겠죠. 왜냐하면 150ml에 0.03씩 들어있다는 건 100ml에 0.02씩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 값이 NaOH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중화점에서의 HCl의 부피는 100이 될 것이고, 그럼 가에서 HCl을 50ml만큼 넣었다는 건 우리가 가에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각각 0.01만큼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NaOH와 이 HCl을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이온의 개수를 모두 표현하게 되면 Cl 마이너스는 0.01몰, 그 다음 Na 플러스가 0.02몰, 그 다음 OH 마이너스가 0.02몰에서 0.01몰 반응해서 0.01몰만큼 존재하겠죠.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Na 플러스가 돼서 기억 맞는 부분입니다. 다음 D는 나에서 Cl-의 몰 농도는 0.1몰 농도이다. 나에서 있는 Cl-는 그 개수가 0.02몰만큼 되겠죠. 왜냐하면 HCl 100ml에 0.02몰 들어있고 구경꾼 이온이므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럼 0.02몰 안에 우리가 몰 농도는 부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부피는 총 100ml와 100ml를 더해서 200ml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200ml는 리터로 환산할 때 0.2리터가 되니까 결국 Cl-의 몰 농도는 0.1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다에서 Cl-의 양분의 H 플러스의 양은 3분의 1이다. 우리 다에서 Cl-의 양은 0.03몰 존재할 것이고, H 플러스의 양은 H 플러스 처음엔 0.03몰 존재했는데 OH 마이너스 0.02몰과 반응하니까 결국 남은 것은 0.01몰 남겠죠. 결국 3분의 1이 돼서 이게 또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1번 문제. H2CO3 수용액 50ml를 적정하는데 중화점까지 0.2몰 농도 NaOH 50ml를 소모하였다. H2CO3의 농도를 구하여라. 우리가 NMV는 N 플러스 N 프라임, N 프라임, V 프라임 중요한 공식인데요. 이 N은 산 또는 염기의 가수, 즉 H2면은 2가인 거고 NaOH면은 1가가 되겠죠. 그 다음 M은 몰 농도, 그 다음 V는 부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피는 리터로 환산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둘 다 밀리리터로 나와 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밀리리터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비율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먼저 H2CO3의 NMV는 N은 2, 그 다음 M은 우리가 모르는 몰 농도고 V가 50ml가 될 것이고, 그게 NaOH의 NMV, 즉 NaOH는 1가 염기이고 몰 농도가 0.2, 부피가 50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식을 통해 이 몰농도가 0.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2번 문제 보겠습니다. 0.1몰 농도 CaOH2 수용액 20ml를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0.1몰 농도 HCl 수용액은 몇 ml인가? 똑같은 공식 써주게 되면 2 곱하기 0.1 곱하기 20은 1 곱하기 0.1 곱하기 V, 그리고 우리가 이 값을 통해 V는 40ml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다음 83번. 이것도 그냥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가수 H2SO4는 2 곱하기 0.5몰 농도의 100ml를 넣어준 게 우리가 NaOH 1가에 0.5몰 농도의 그리고 부피를 곱해준 값이 같아지게 되려면 우리가 V는 200이라는 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84번. 다음은 염산의 농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중화적점 실험은 흔한 실험 과정이죠. 먼저 농도 모르는 염산 수용액 2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다음에 0.1몰 농도 NaOH를 뷰렛에 넣고 뷰렛의 눈금을 읽고 그 다음 페노프탈레인을 HCl에 넣어주고 HCl에 이 뷰렛에 있는 NaOH를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섞은 후 용액의 색깔이 변한 후 색이 사라지지 않으면 뷰렛에 콕을 잠그고 뷰렛의 눈금을 읽는다. 우리가 일단 페노프탈레인은 산과 중성에서는 무색 그리고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띠게 되므로 용액의 색깔이 변한 후가 우리가 바로 중화점 직후가 되겠고, 그때의 뷰렛의 눈금을 읽고 우리가 니은에서 잰 뷰렛의 눈금과 미음에서 잰 뷰렛의 눈금의 차이를 읽어주게 되면 그 30ml라는 값이 넣어준 NaOH의 부피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넣어준 NaOH 부피는 30ml고 그리고 NaOH의 농도 0.1몰 농도 알기 때문에 NaOH의 NMV를 구해주게 되면 1가와 1몰 농도의 30ml를 곱해준 값이 우리가 HCl의 NMV가 되겠습니다. HCl의 NMV는 1 곱하기 농도 A로 모르는 값이고 부피는 아까 20ml 넣어줬기 때문에 A라는 값이 우리가 0.15라는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B를 구해주면 실험에 사용한 20ml의 HCl 20ml에 존재했던 수소이온의 몰수, 우리가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에서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이제 부피가 되겠죠. 즉 HCl의 몰농도는 0.15라는 게 나와 있고 우리가 V 값은 아까 20ml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리터로 환산시키면 우리가 몰수를 구해줄 때 항상 리터로 환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20ml를 리터로 환산시키면 0.02가 나오게 돼서 결국 0.003이라는 값이 B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A와 B의 곱은 결국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85번 문제 보겠습니다. 식초 속의 C3COOH의 몰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이 나와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몰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초 10ml에 물 90ml를 넣어 잘 섞은 수용액에 10ml만을 취하여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다. 가에 페노프탈레인을 넣고 0.1몰 농도 NaOH를 20ml 측정했더니 적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NaOH NMV를 구해주게 되면 1 곱하기 0.1 곱하기 20이 되겠죠. 그 값은 2가 될 것이고 결국 그 값이 가에서 만든 용액 10ml의 NMV가 되겠죠. 그럼 가에서 만든 용액의 NMV는 1 곱하기 몰농도가 우리가 모르고 그 다음 V가 아까 10ml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에서 만든 용액의 몰농도가 0.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초 10ml에 물 90ml를 섞는다는 건 몰농도에서 부피분의 몰수가 되는데
우리가 몰수는 일정한데 부피가 10배가 됐다는 것은 전체 몰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됐다는 것이겠죠. 10분의 1배가 된 몰 농도가 0.2라는 것은 결국 처음 식초 속의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 2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86번. 다음은 중화적정 실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은 그냥 그리고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먼저 10ml를 이거는 피펫이 되겠습니다. 10ml를 정확치에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레인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나 중에서는 NaOC를 먼저 넣고 색의 변화를 관찰해야겠죠. 그러므로 다가 2번, 나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은 우리가 농도를 아는 물질을 넣고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즉 뷰렛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실험 과정은 가, 다, 나 순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의 기구는 뷰렛이다. 맞는 보기이고, 디귿 염산의 몰 농도는 0.02몰 농도이다. 이걸 구해주게 되면 먼저 NaOH의 NMV를 구해주게 되면 1 곱하기 0.1몰 농도가 20ml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2가 될 것이고, 그 값이 염산의 NMV 1 곱하기 몰 농도는 모르고 나온 부피가 우리가 10ml를 넣어줬기 때문에 10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M은 0.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7번. 아세트산 수용액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다. 처음에는 농도가 A몰 농도 CH3COH 100ml를 준비하고, 여기에 이 용액을 25ml 취해서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부어 잘 섞는다. 그 다음 이 용액을 또 50ml만 성광 플라스크에 넣은 후에 적정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기를 바로 보게 되면 기억 가에서 CH3COH 100ml에 포함된 CH3COH의 양은 0.02몰이다. 일단 NaOH, NMV를 먼저 구해주게 되면 1 곱하기 0.1 곱하기 이 차이 값 40을 곱해주면 4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한 몰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40ml라고 하지 말고 0.04ml라고 하게 되면 0.003몰만큼의 NaOH, 즉 OH- 들어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나의 용액 50ml 안에 0.003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H+가 그러면 250ml 안에는 거기에 5를 곱해준 여기에 0.004몰, 250ml에는 거기에 5를 곱해준 0.02몰만큼 존재를 할 것이고, 그것이 CH3COH 25ml에 들어있는 것이므로 100ml에 들어있는 건 거기에 4를 곱한 0.08몰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농도 A몰 농도는, 즉 A는 0.1L 안에 0.08몰 들어있으니까 0.8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에서 CH3COH 100ml에 포함된 CH3COH의 양은 아까 우리 0.08몰이라고 했죠. 이 25ml에 들어있는 게 0.02몰이고 100ml에는 0.08몰이 들어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고요. 그 다음 D는 D를 구하여라. D는 A몰 농도 CH3COH의 밀도를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까 CH3COH의 질량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제 0.8 몰농도 CH3COOH의 밀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기 위해 1리터의 0.8 몰농도 CH3COOH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 그 질량의 값은 우리가 CH3COOH의 이제 퍼센트 농도가 4.8%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1리터의 질량 값은 1000D가 될 것이고, 그거를 이제 0.8 몰농도가 0.8 몰농도가 1리터 있으면 0.8몰이 되겠죠. 즉 0.8몰이 분자량 60만큼 있게 되면 그게 바로 4.8%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D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의 D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디귿 라에서 적정시 용액의 색은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한다. 라에서 적정시 우리가 처음에 들어있는 건 CH3COOH의 페노프탈레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색이 될 것이고, 거기에 NaOH를 넣게 되어 이제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선 당연히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화원원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네, 이건 그냥 간단하게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기억, 산화원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당연히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 니은, 전자를 얻는 반응을 산화, 전자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한다. 반대가 되겠죠?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 잃는 반응이 산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일족의 금속 원소는 같은 주기의 다른 원소들보다 대체로 산화가 잘 된다. 이 산화는 아까 말했듯이 전자를 잃는 반응인데, 일족의 금속 원소는 우리가 금속 양이온이 되기 쉬우므로 당연히 같은 주기의 다른 원소들보다 대체로 산화가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89번. 다음은 염소기체를 물에 녹였을 때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금 여기서 산화수를 비교해 보게 되면 CL은 0, 다음 H 플러스 1, O는 마이너스 2, 다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HClO는 이제 O가 가운데 있고 중간 그 양옆에 H와 CL이 있는데, O가 전김성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전자를 양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O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CL은 플러스 1, H도 플러스 1이 돼서 여기선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염소는 산화제의 물은 환원제이다. 염소는 산화제, 지금 산화제는 본인이 환원을 해야 하므로 0에서 마이너스 1로 변한 이때는 산화제로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물은 지금 H와 O가 둘 다 산화수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원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CL이 지금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1도 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염소가 산화제이자 환원제인 역할을 둘 다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고요. 그 다음 니은, 염소기체가 물에 녹은 수용액은 산성이다. 염소기체가 물에 녹은 수용액은 산성이다. 지금 HCl이라는 염산이 있기 때문에 산성을 띠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산화수의 변화가 가장 큰 원소는 산소이다. 산소는 산화수의 변화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고, 산화수의 변화가 일어난 원소는 CL이 되겠죠. 염소.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0번.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산화환원 반응이 되려면 산화수가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산화수를 모두 구해줘야겠죠. 첫 번째 건 0,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두 번째 거 마이너스 4, 플러스 1, 0, 플러스 4, 마이너스 2.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2. 1번과 2번 둘 다 산화수가 변했고요. 다음 3번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플러스 4 마이너스 2 3번도 사수수 변했고 4번 0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정확히 다 세부 쪼개보자면 플러스 6 마이너스 2가 되겠고 0 플러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2 이것도 CO와 ZN의 사수가 변했고 마지막 5번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거는 사수수 변한 게 없죠. 그러므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대표적인 중화 반응은 대표적으로 사나우는 반응이 아닌 반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1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나수 구해주게 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0 1번 변했고 2번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변했고 3번 0 플러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2 0 이것도 변했고 4번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5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2 지금 4번은 이제 사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므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까지 체크해주게 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0 5번도 사수 변했기 때문에 사나우는 반응이 맞게 되겠습니다.